충성! 더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죠.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뜨거운 여야 그리고 언론에서도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긴급 여론사를 해봤습니다. 22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이틀 있다가 조사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이 30.4, 찬성하는 편이 14.3. 그래서 합계 44.6%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53.7, 10.6이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가 43.2. 이 반대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전에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33.1%로 나타났는데 이틀 사이에 찬성 의견이 11%포인트 늘어난 44.6%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는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이제 안 된다는, 그래서 좀 시기나 절차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또 물론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만 또 인수위 내부에서 찬성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성 의견이 좀 결집을 했는데 여전히 반대 의견은 50%를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저희가 월요일 날 발표한 건데 첫째 주에 52.7%에서 둘째 주에 49.2%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월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은 부정평가가 살짝 높아지는 경향성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경향성은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전직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윤석열 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1, 2위가 득표율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22% 차이 정동영 후보를 이겼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대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와 41대 24, 한 17%, 이명박 정동영보다는 한 5%포인트 좀 격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긍정 전망도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낮았고요. 그래도 70%가 넘었죠, 두 분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 3.6%포인트 격차로 신승을 했기 때문에 64.4로 이명박, 문재인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하고 불과 0.73%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선 여진이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곧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여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대선을 보면 그 직후에 이렇게 지방선거 이번처럼 바로 치러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정수행 전망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더 낮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요 쟁점에 대한 부정여론, 지금 가령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정여론이 50%를 넘고 찬성 의견은 30%에서 많아도 한 44% 정도. 그러다 보니까 국정수행 긍정적인 전망, 원래는 52%였다가 지금 40%대로 떨어진 게 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이 반대 여론이 훨씬 많고 찬성 여론은 30,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이슈를 5월 9일 취임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전 비용이 지금 496억이라고 했는데 496억도 굉장히 크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데일리 기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세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소통 명분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밀어붙인다? 이거는 사실은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없다면 왜 나왔음? 이란 질문이 따라 붙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최대 1조 원.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런 추산을 했습니다. 국방부 본청 2,200억, 합참본청 2,200억,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 시설본부 800억, 심리전단 200억, 군사경찰 150억,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 2,000억,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 2,000억, 합치면 1조 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인수위에 계시죠. 광우병 논란이 생각난다.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장됐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496억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1,200억 등등 계속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몇 천억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산한 이전 관련 비용 도표인데요. 이게 말이 1조 950억 원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출받은 것도 막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연장이 될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경호나 안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1조 금액을 안 써도 되는데 쓰더라도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소프트 랜딩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런 금액들이 나오니까 충격파가 좀 큰 것 같고요. 세 번째, 인수위 업무 범위 넘어선 월권 논란. 법적으로 인수위가 수백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 재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권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 특임 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 이분은 대통령직 인수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 역할이라면서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타당해야 이제 현 정부도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 여지가 있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이런 이견들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만남 자체가 지금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용산기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물러나라 이런 국민의힘 내부 특히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 인사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지난주에는 일간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에 부정평가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취임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검찰총장이라든지 공수처장 임기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재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밖에 없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일단락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보수 유튜브 또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이슈들 또 행보와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즉시 여론조사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다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성!